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 오후 2시 15분에 속개됩니다.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. 관련 내용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이제 2차 공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,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특전대대장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?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건가요? 원래 이제 지난 1차 공판 기일 때 일단 검찰이 이제 공소의 요지 진술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끼어들었죠.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박하다 이제 제지도 당하고 했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한 93분 정도 얘기를 했었고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첫 기일에 증인 2명이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조태영 외교부 장관이었어요. 네.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. 내부적으로 아마 두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지 그래서 재판을 그냥 공전할 수 없으니까. 왜냐하면 그날도 오전 오후로 재판 일정을 잡아놨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지금 특수전과 특수전 사령부와 관련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경비단장하고 김영기 특수전 사령부 특전 대대장을 증인을 이제 바꾼 거죠. 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증인 순서를 바꾸느냐. 오히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거든요.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조태영 장관이 나오면 아마 뭐 그때 신문하면 비교적 유리한 신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증인이 교체가 된 거죠. 그래서 지난 기일에 원래는 검찰에서 이제 주신문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주신문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신문을 하는 거고. 그러면 검찰의 주신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데.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오늘 그 반대 신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. 윤 전 대통령이 1차 재판 때와는 다르게 오늘 조금 좀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좀 어떻게 왜 달라졌을까요? 이것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지금 오늘 증인 2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예요. 그래서 그 윗선이 있는데 육선은 뭐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령관급이거든요. 그러면 사실 뭐 특수전 사령관은 곽종근이고 그다음에 수방사는 사령관은 이준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지금 계엄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반대심을 할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증인들은 바로 윗선에서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.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윗선이 나오면 그때 뭐 증인심을 할 수 있지만 밑에 하부 어떻게 보면 상급보다는 하급에 있는 그러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반대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 사항이 사실은 없죠. 뭐 조성현 단장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인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? 당시에 뭐 이제 핵심적인 그런 쟁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었던 직책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우 수방사령관 전 거기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국회에 대한 장악, 국헌 문란 이런 거와 관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에요. 그다음에 뭐 김영기 증인도 마찬가지죠. 이건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거든요. 근데 바로 입구에 있는 여단장으로부터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윗선에서 지시가 왔다는 거고 그러면 윗선은 그러면 어디에서 지시를 받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밝혀져야겠죠.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뭐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지만 이 사령관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아래쪽에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말이 조금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아래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책임의 소재는 조금 흐려지는 것
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.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예.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? 그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사령관급이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특히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받았다,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진술한 걸 좀 알려져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검찰에는 조사한 내용이랄지 그리고 사령관들이 진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불리하게 돼 있냐 이제 그걸 봐야 하는데 네.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밑에 사람들이 뭐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직접 간접적 아니면 정황적인 걸 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느냐 여부를 사실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. 예.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죠. 나는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안 했는데 사령관들이 임의로 한 것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사령관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임의로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.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이 관계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잖아요. 네. 증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사실은 형사재판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겠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대로 이제 그대로 증언을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말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뭐 한 명이 어떤 증언을 해서 죄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CCTV랄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예를 들고 뭐 오늘 증언하는 두 사람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어쨌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명확한 뭐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파고드는 것 같고 오늘 조성현 단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걸 목격했느냐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. 근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물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.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. 근데 목격 여부가 중요합니까? 그럴 수 있죠. 아니 뭐 이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지금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는 나는 지시를 받았다.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지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하는 걸 목격을 했느냐. 이제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진우 사령관이 임의대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은 뭐 저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조성현 단장이 그러니까 그 국회 출동 당시에 실탄 지참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. 네. 이 부분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어떤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? 근데 이게 실탄이냐 공포탄이냐 이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. 단지 이제 그게 실탄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피를 볼 수 있는 살상의 수단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어떤 유죄가 되는 걸 전제로 할 때 그거 자체는 굉장히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.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꾸 묻냐면 지금 뭐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취지 아닙니까?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는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탄도 지참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장애학 의도가 없었다. 그리고 뭔가 고의성이 없었다.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. 오늘 뭐 윤 전 대통령 측하고 조성현 단장하고 뭐 신경전도 좀 팽팽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성현 단장이 군사작전에 의원 끌어내라 이런 지시는 있을 수가 없다라면서 뭐 잘 알고 계시지 않냐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군사작전으로 알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군사작전을 알고 갔는데 이제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게 군사작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제 자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뭐 이거 군사작전에서 의원 끌어내라고 할 일이 없는데 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히려 반문을 한 거예요. 아니 군사작전에서 의원 끌어내는 그런 군사작전은 없지 않습니까?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.
이런 취지로 반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.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좀 말을 그렇죠. 했다고 군사작전에서는 뭐 민간인이랄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그런 군사작전은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때 끌어내는 지시를 받으니까 이거 군사작전에서 이런 게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. 이런 취지로 아마 답변을 한 걸로 보입니다. 네.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법원 내부 촬영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허가가 돼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이번에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 화면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좌석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예. 형사재판인데요. 이건 417호 대심판정입니다. 그래서 네. 굉장히 법정이 아마 제일 큰 법정이에요. 여기 예.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전부 다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죠.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검찰 측이 있고요.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는 이제 재판부가 있습니다. 이제 합의부 재판이니까 세 분이 있고 판사. 그다음에 왼쪽에는 검사들이 있고요. 또 오른쪽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 피고시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변호인석이 있어요. 예. 이제 변호인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단 증인 신문 자체는 이제 검찰이 먼저 주신문을 하죠. 먼저 묻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. 그래서 오늘 증인 자체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. 거의 검찰 측의 주신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. 처음에는 그 1차 재판에서는 사실 촬영을 불허했는데 이번에는 허가를 했잖아요. 무슨 차이가 좀 있습니까? 그런데 그런 아니 무슨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재판부에서 밝힌 내용은 네. 근데 너무 촬영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늦게 신청이 됐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뭐 결정할 틈이 없었고 또 언론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허했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고 봐요.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여론이 나빠졌잖아요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,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, 예. 뭐 이전에 전두환, 뭐 노태우 이런 사람 이런 전 대통령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. 예. 네. 근데 만약 공개를 안 하면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도 굉장히 이제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거기에다 대고 법정에서 촬영을까지 불허하면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니냐.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촬영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번에는 허가를 한 거고요.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피고인석 촬영을 허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. 지금 뭐 증인 500명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잖아요. 다 출석할 수는 없을 거고 이런 거는 뭐 재판부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일단 할까요? 500몇 명이라고 전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500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증인은 3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38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인들인 걸 보여요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증거 목록에 있는 서면에 대해서 동의할지 부동의할지를 오늘 아마 결정할 거예요. 예. 지난번에 원래 첫 기일에 다 하거든요.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 검토가 안 됐다. 그래서 이제 미뤘기 때문에 오늘 이상은 더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러면 오늘 핵심 증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부동의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증인 신문을 몇 명 할 것인지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증인을 또 신청할 거거든요. 네. 그 증인이 몇 명이 되는지 또 일부 뭐 서면 중에서 보면 또 사실관계를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또 사실조회도 할 수 있고 또 문서 제출도 어디서 명령을 받아서 예. 기록을 봐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탄핵 선고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했던 검찰 수사 기록 같은 것들도 다시 뭐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뭐 탄핵 심판에서 사용한 그런 증거들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? 아니 그것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원래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을 했으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하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증인신문을 했어야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한 사람들이 법정에 안 나왔으면 그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요. 그런데 그건 탄핵 심판 재판이고 이건 형사 재판이거든요. 네. 형사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당연히 준용하도 돼 있고 예.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부동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 측 증인을 법정에 불러야만이 그의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
탄핵 심판 때는 그걸 그냥 부르지 않고도 부동의 해도 전부 다 증거능력 채택했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부동의를 하면 이건 증인을 부르지 않는 이상은 증거 채택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예. 상당히 이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네. 끝으로요.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불소추 특권이 이제 사라지게 돼서 지금 뭐 다른 직권남용 수사나 뭐 명태균 관련 수사도 지금 이어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? 아니 그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일단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뭐 공수처 또 검찰 수사하고 있잖아요. 그 내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. 이제 최상민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떤 뭐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다시 뭐 구속영장을 또 검찰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. 네. 이제 잠시 뒤면 오후 재판 속개가 될 텐데요. 오후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